근데 이 와중에 오늘 민주당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얘기는 지금부터 만나볼 이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제보를 받았다. 민주당이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신변 위협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몰지각한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대표님 혹시 외부 활동 줄이실 계획 있으십니까? 테러의 배후라든지 그 테러의 목적 그리고 또 정부 당국이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그 사실상의 그 중대성을 축소하려고 했고 은폐하려고 했던 그 여러 가지의 의문들에 대해서 아직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권총을 통한 암살 이런 계획이 제보가 됐기 때문에 방탄복을 착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강력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대변인뿐만 아니라 최고위원까지 직접 나섰어요. 특수부대를 전역한 오비 옛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이다. 이게 저는 민주당 분들한테 궁금한 게 실제로 이게 이른바 지라시 증권가 정보주 수준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신빙성 있는 제보를 민주당이 직접 받은 겁니까? 그런 제보들을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복수입니까? 네, 그렇다고 저는 들었는데 예. 이게 지금 제보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 제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작년으로 잠깐만 시계를 좀 돌려볼게요. 예. 작년 9월 달에 민주당이 비상계엄, 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국민의힘 뭐라고 했습니까? 또 지금 현 정부의 인사들 뭐라고 했습니까? 계엄은 없다. 황당무계하다. 당신들 머릿속에나 있는 것이 계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불과 넉 달 만에 12월 3일 우리 국민들이 전체가 다 목도한 것처럼 계엄군이 군홧발로 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난입해가지고 점령했던 그런 상황으로 실제 나타났던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제보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물론 없기를 바랍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만약에 현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는 것이 작년 1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하는 테러를 받아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런 장면들 아닙니까? 예. 저 장면들까지 저희가 다시 기억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이런 제보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오히려 경호를 강화시켜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어디서 들었냐 누가 그러더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은 잘못된 대응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찰도 조치 취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은 아예 이재명 대표 방탄복 입어야 된다라고 전현희 최고위원이 얘기했는데 국민의힘도 반응을 내놓은 게 있어요. 국방위원장이죠. 성일정 의원이 SNS에 뭐라고 썼냐면 이거 김어준 씨의 인민국 공작 시즌2 아니냐. 대통령 구속 취소로 이재명 대표가 궁지에 몰린 시점에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꺼낸 의도가 뭐냐. 물론 성일정 의원의 말 중에는 소중하고 생명 소중하고 당연히 이거 경호 받아야 된다고 했지만 공작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송영훈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성일종 의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피습 시도나 모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글을 쓰셨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글의 이제 행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피습 계획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예. 그 제보의 내용이 너무 과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의문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습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정도라면 저는 우리 정치가 불행하게도 아주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음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런 시도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제 총기를 밀수한다고 했나요? 사실 우리나라 세관에서 총기나 마약 이런 것들을 밀수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워낙에 좀 제보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 예. 어쨌든 민주당이 이런 계획을 공개한 이상 빨리 수사 의뢰를 해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민주당이 그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수사기관에 넘겨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 공작이라면 공작 전문 정당이 입증됐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거 러시아제 권총 몰래 들어와서 암살 시도하라는 계획은 군 정보사 장교 출신에게 들었다. 신변보호 요청하겠다. 아까 보니까 전현희 최고위원 말은 방탄복 입어야 된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성일정 의원의 SNS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일종은 SNS 뭐라고 썼냐면 성 의원 주장은 대통령 구속 취소로 이재명 대표가 궁지에 몰렸다라고 썼거든요. 근데 반면 정반대 해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응천 전 의원인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집단 행동까지도 하려고 예. 막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나오시니까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했던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 네. 이게 얼추맞아 들어가잖아요. 그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지금 다 덮였다고. 거의 빌사 상태에 빠졌던 민주당을 총선에서 압승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흑기사는 윤석열이다. 이재명 대표 흑기사는 윤 대통령이다. 이 지금은 한데 모여 있지만 대통령 구속 취소, 그러니까 석방 이후에 예전에 이재명 대표 기억하시잖아요. 저희 뉴스탑10에서 불과 한 주 전에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검찰과 당내 일부 세력이 짜고 본인 체포동의안 통과시킨 거 아니냐는 취지 얘기를 했었는데 증거는 없지만 얘기했는데 송영은 변호사 생각 어떠세요? 이재명 대표의 흑기사는 윤 대통령이다. 뭐 흑기사라는 표현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애매합니다만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난주의 상황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저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도 동아줄처럼 활용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누구도 시키지 않은데 거의 자해에 가까운 발언을 했습니다. 비명계가 2023년 9월에 검찰과 짜고 자기를 구속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리고 당내에 지금 비명계라고 하는 게 있느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동안의 어떤 비명계 인사들을 만나면서 소위 통합 행보를 해왔던 것. 그리고 우클릭이니 중도보수니 이렇게 허언을 해왔던 것이 다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행동을 했었죠. 예.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뒤집을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비명계 주요 인사들을 결국 한 자리에 불러 모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정치 번역기를 돌려보면은 내 밑으로 다 모여라는 것이거든요. 저 비명계 인사들이 지난주에만 해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굉장히 반발하다가 예. 지금 이제 구속 취소가 되면서 저런 자리에 안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지금 동아줄처럼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논평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비명계와 이재명 대표의 오늘 뭐 거의 비명계 핵심 멤버들 다 모였는데 조응천 전 의원의 분석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